매체든 화작이든 선택 과목이 있고요.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예술 영역 총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인문은 철학, 사회는 경제, 과학은 기술, 예술은 은미는 음악 미술입니다. 여기 4가지 영역 중에서 3개 질문이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학은 현대시, 고전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능 국어의 본질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장문을 격파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수능 국어의 구성을 하나하나 개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깔끔하게 2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자, 제가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현대시하고 고전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님들은 당연히 현대시, 고전시 같나요, 틀리나요? 물어본다면 틀리다고 하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고전시 두려워하지 마. 그 당시에는 이것이 현대시였어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단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죠. 자, 그리고 제가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현대소설, 고전소설입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장문, 긴 문장이란 건 똑같죠. 어떻습니까? 수필이고 장문으로서 똑같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통찰 하나 드릴게요. 어머님들 재수생, 특히 재종반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현대시 선생 따로 있고 고전시 선생 따로 있고 소설 선생 따로 있고 독서 선생 따로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수필, 희곡 선생도 따로 배울 건가요? 그런가요? 그렇죠? 수필, 희곡 따로 배울 건가요? 아니라는 점이죠. 장문으로서 똑같다는 점이죠. 그렇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가 나오건 장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점이죠. 선택 과목, 매체,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매체든 화작이든 이거는 얘들아 쉬운 독서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단문에서 장문으로 수능 국어는요. 단문 분석 훈련을 마친 후에 장문을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대시, 고전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소설, 수필, 희곡, 그 다음에 독서, 화작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숫자를 보여드릴 건데 현대시의 1번을 배웁니다. 제가 현대시부터 제일 먼저 가르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2번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고전소설을 3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의 커리가 빨리 끝나는 이유, 6개월 안에 1등급을 따는 이유가 현대소설 커리가 빠져있고 수필이곡도 빠져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현대소설이 어려울까요? 고전소설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고전소설이 어렵겠죠. 더 어려운 고전소설을 해놨기 때문에 현대소설 쉬운 거는요. 박경리 선생의 토지나 김유정의 본문 같은 대표적인 기출만 분석해주고 끝납니다. 질문을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고전소설이 탄탄하니까 쉬운 거죠. 현대소설은요. 그렇죠? 이래서 빨리 끝나는 것이고 독서도 다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왜? 장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 수능 꼭 하는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지? 그러면은 할 거 많은 거 아니야. 단문을 분석한 후에 장문을 격파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가서 국어 선생이 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작이든 언매든 우리 학생들의 구성을 봐서 특강이나 보강으로 끝내겠습니다. 결국 어머니님께 중요한 통찰 첫 번째입니다. 결국 국어의 본질은 단문을 훈련한 후에 장문을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 검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사전 자료기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작업 필요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암기는 기출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수학에 비유해 드릴게요. 수학 기출문제를 다 했어요. 그런데 새로 수학 문제 모의고사 풀어보면 3등급 나와요. 그러면 그 학생은 기출을 외운 거예요. 수학 문제 기저에 흐르는 원리나 원칙을 이해하고 습득하지 못한 것이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암기는 기출 좀비고요. 수특 연기율이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앞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수특 연기율은 기본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추론 시험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통찰 드릴게요. 문학작품의 정통 분석만으로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판단했던 문제, 시간 부족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어머니들께서도 정말 학창시절에 있으셨을 겁니다. 이육사의 광야, 김소리 진달래꽃 여고시험 때 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 제가 중요한 통찰 안 드릴게요.
이육사나 광야나 김소월의 진날 것은요 70년 전에 남북한이 한번 붙었던 한국전쟁 때도 이거 분석 끝났었어요. 그렇죠? 이거 분석 끝난 지 70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죠. 문학작품의 단순한 분석만을 위해서 왜 대치동 수업을 듣고 왜 대치동 강사를 선택하냐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그걸 분석 끝난 지 70년 됐어요.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EBS 강의 훌륭합니다. EBS 강의 분석 못할 것 같습니까?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훌륭합니다. 그거 분석 못할 것 같나요? 어머니도 분석을 원하십니까?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교보문고 가보세요. 얼마나 컬러풀한 분석 서적들이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분석을 위해서 수능국어 수업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문학작품의 분석을 위해서 왜 굳이 대치동 과정을 하는 거죠? 자, 저의 수능나 필살기와 시스템 도서 높은 호응도입니다. 수능 같은 도서 당연하고요. 중3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 분당 대치 우리 학원에 중3 학생 중에서 중학교 3학년인데 고3이랑 같이 수업 들었어요. 수업이 너무 좋다 해서 2번의 수업도 또 들어온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고3 수업 듣겠다고요. 그렇죠? 이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 자체가 부족한 실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예능 계열이나 체능 계열 학생들 고3 굉장히 높은 호응도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정말 스스로에게 확신이 드는 공부를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공부는 저 자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원해요. 나라 할지라도 추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이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물어봤었을 때 확신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자기 주도적 공부, 자기 주체적 공부가 된다는 점이죠. 저희 수업은요. 문제에 대한 양방향 세미나를 통해서 출제자 입장까지 시야 확보가 되는 수업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그렇다. 이게 최선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엄마들한테 그럴 거래요. 어머님들한테. 엄마 나 독서는 진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소질 없는 것 같아. 어떡하지? 자, 독서는 잠수함이 자연 부상하듯이 독서는 자연 상승시키는 전략을 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에 전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독서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독서를 빨리 푸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학을 빨리 풀어놓으면 독서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점이죠. 왜? 시간이 확보됐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어머님들 자녀분이 독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엄마 나 독서를 진짜 너무 많이 틀려. 나 미칠 것 같아. 나 이제 포기해야 될까? 엄마 나 어떡하지? 수능 독서 어떡해? 그러면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너 독서 못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확실하게 해줄게. 아니야 엄마 나 독서 못해. 나 엄청 틀려. 이러면은 잘 들어봐. 그러면서 독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거야 라고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제가 이거 그대로 증명해드릴게요. 왜? 철학하고 예술 지문은 무난하게 풀었으니까요. 그렇죠? 철학하고 예술 지문을 무난하게 풀었다는 것은 독서 실력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고난도 독서를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죠. 뒤집어서 말씀드려본다면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독서 역량 자체가 바닥이라면 철학 예술 지문은 다 틀렸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철학 예술 지문은 맞았잖아요. 그렇다면 독서 역량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독서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네. 자, 저희 수업의 특징입니다. 먼저 모의고사 문제를 학생이 풀어오고요. 저의 수업을 바로 비교 대조해봅니다. 그래서 격차를 느끼겠죠. 이 격차를 나누는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복습합니다. 격차는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게요. 자, 결국 줄어들면서 만나겠죠. 이것이 1등급 만점 국어입니다. 어머님들 제가 중요한 통찰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보는 텍스트하고 제가 해석하는 텍스트하고는요. 지금 똑같아요. 제가 자료가 많다고 해서 문제 잘 풀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시험지 제가 보는 시험지 똑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 시야를 트이게 해주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이식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커리큘럼을 이제 조절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있고요. 자, 시스템 100대0 수업, 시스템 5대5 수업, 시스템 3대7 수업이 있습니다. 네, 100대0 수업은요. 자, 최상위권 특목고 재수생 학생이고요. 내신 분석 경험이 많아서 내용 파악을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 대량의 모의고사를 칩니다. 자, 시스템 5대5 수업입니다. 자, 중성이권, 문이과, 예술계열 학생이고요. 국어 실력 향상 중인 학생으로서 타 오픈 수업하고 속도가 비슷하고요. 자, 노베이스 학생입니다. 자, 중3, 고1 기초 학생이고요. 자, 70. 자, 기초를 강화합니다. 기본 필살기 전달하지만 고난도 필살기 배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대7에서 5대5로, 5대5에서 100대0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업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이 낮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